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세 번째 강의네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원 전 8000년경에서 기원 후 600년경까지 벌어진 어떤 세계 역사들 중에서 고등 종교의 탄생이라든가 아니면 고대 제국의 형성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600년에서 1450년의 기간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아마 유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00년에서 1450년의 카테고리는 유럽 지역에서의 중세라고 불리우는 기간과 거의 또 겹쳐요. 정확히 겹쳐요. 유럽에서 중세는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는 것은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세가 언제 끝났냐 하는 것은 대개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벌어진 르네상스 운동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근대적인 생각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는 중세적인 사고방식과 중세적인 생활방식 이런 것들은 많이 시대에 뒤처져서 이제 흘러가게 되고요. 워낙 긴 기간이잖아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가중에서 여기 보면은 1054년에 조그만한 숫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때는 어떤 해냐 하면 Great Schism, 분열은 분열인데 무엇과 무엇의 분열이냐? 서로마 카톨릭과 동로마 정교, 비잔틴 정교 이 두 그룹으로 메이저 기독교계가 둘로 분리가 된 것이 그레이트 스키즘이에요. 이게 1054년의 일입니다. 1054년. 그 이후에 이제 독자적으로 더 한층 이제 독립되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던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11세기에서 13세기 이때가 이제 제일 교황의 권위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던 그런 때인데 이때 교황 앞으로 집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아랍인들로부터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회복하자라고 해서 십자군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그래서 중세는 크게 셋으로 나눠요. 유럽의 중세는 초기는 정말 암흑기예요. 로마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난 뒤에 완전히 그 후퇴와 이 낙후를 반복하는 그런 시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서 중세적인 어떤 문화가 무르익고 성숙하는 그런 어떤 시기, 발전하는 시기. 이 시기에 이제 뭐 십자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예고가 되는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중세 말에 14, 15, 16세기의 상황. 이때는요, 사실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라고는 하지만 흑사병이 돌고 각 지역에서 막 국수 전쟁들이 벌어지고 또 뭐 이렇게 기후도 막 굉장히 추워졌대요. 소빙하기가 왔대요. 그래서 작황도 형편없고, 그래서 뭐 흑사병, 기근, 난리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된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근대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이 지역은 누가 그럼 장악을 했는가?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랭키시 킹덤.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의 한 일파예요.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데 이 프랑크족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 있잖아요. 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기 사실상 훨씬 이전에 이 지역을 장악한 국가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국가들이 시작이 됐어요.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를 연 초대 왕 클로비스 1세. 이 사람이 어떤 현명한 짓을 했냐면 기독교 세력과 연합을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 자신들의 지지자, 후원자가 된 셈이고, 프랑크 왕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있던 로마 이후에 이 지역의 그 질서를 잡는데 교회의 힘을 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로빙거 왕은 클로비스 1세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서 크게 전성기를 맞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 메로빙거 왕조가 점점 힘이 약해져서 그 실권을 왕들이 아니라 궁정의 다른 재상에게 뺏겨버립니다. 그 재상직을 이렇게 물려받던 사람들 중에 찰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마르텔. 이 사람 시기에 메로빙거 왕조 크게 약해져서 찰스 마르텔이 대거 이제 그 궁정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들 때인 피팽 the short. 키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키가 작은 피팽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이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로빙거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를 당시의 교황한테 인정을 받아요. 당시 교황한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괴롭히던 롬바르드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교황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티칸 시국 있죠? 그 바티칸 시국이 교황령이잖아요. 그 교황령의 모태가 됐어요. 지금 바티칸 시국은 되게 좁지만 이때 이 페팽이 선물한 영토를 포함해서 중세 때 로마 교황령은 거의 한 나라에 필적할 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 페팽이 교황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그것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 왕조의 이름은 카롤린지언스. 왜 카롤린지언스냐 하면 그 후손들 중에 찰스라는 이름을 가진 위대한 왕이 있었거든요. 찰스는 이게 영어식으로 불렀을 때 찰스지만 당시에는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지방의 방언들이 이게 조금씩 사투리들이 조금씩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샤를마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찰스 더 그레이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를로스 더 그레이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왕조의 이름 카롤린지언스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근데 이 왕조도 샤르마뉴 이후에 한 대, 두 대 정도를 더 지나다가 자식들한테 왕국을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르만족의 법률에 따르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장남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각이 나게 됐어요. 그 조각을 낸 그 조약이 Treaties of Verdun and Mersenne.입니다. 베르동 지역에서 1차 조약을 맺었고 메르센 지역에서 1차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영국은 아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토가 각각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시기에 프랑크 왕국만 뭐 유럽을 떠들썩하게 들어다 놨다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바이킹의 존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바이킹 있잖아요. 왜 놀이공원 가면 타는 그 바이킹 배 있죠. 그 배를 만들어서 물길이 있는 곳에는 그걸 타고 가고 물길이 끊기고 육로로 접어들게 되면 그걸 짊어지고 이 전사들이 온 유럽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국가를 건설을 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바이킹이 건설한 국가가 원래 시작은 이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였었는데 내려와서 이제 프랑스 서북부의 노르망디 공국, 이 노르망디 공국이 나중에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의 노르만 왕조를 열게 되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에 섬들 있죠. 뭐 시칠리아 섬, 또 사르디니아 섬 이런 섬들이 있고 거기에 바이킹 왕국 세웠고 또 내륙으로 쭉쭉쭉쭉 뻗어 들어가서 지금 러시아의 이제 고대사를 공부할 때 러시아의 시조로 생각하는 노브고로드에 있는 공국, 또 키예프에 있는 공국 이런 나라들 세운 게 다 바이킹이에요. 심지어 11세기인가 12세기인가에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탐험을 해 나갔어요. 거기서 정착을 하진 못했지만 그때 탐험을 해 나간 흔적은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가 유럽인들 중에서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닌 거죠.